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워싱턴 소리 존킴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위해서 방송합니다. 이 시간 먼저 3일간의 기상대 예보입니다. 오늘 16일은 아침 최저 42도, 64도가 되겠으며 맑은 날씨로 시작됩니다. 17일 금요일도 역시 아침 최저 43도, 낮 최고 65도, 바람의 속도는 10마일 속도로 불겠습니다. 주말인 18일 역시 아침 최저 51도, 그리고 69도로 되겠습니다. 대체로 3일간의 날씨는 쾌청하고 맑은 날씨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아주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곳 미국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만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아이버 부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부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 말하면은 지난번에 그 특검이, 내란 특검이 조은석 특검입니다만은 주한미군 그 오산의 그 영내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아이버 부사령관이 항의 서한을 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이유를 말하라 말이지. 그래서 대단히 긴장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의 파장, 이것은 한미동맹 파장 이외에도 대미 관세 협상에도 대단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마치 미국과의 대미 협상이 잘 풀릴 것 같은 것으로 지금 여러 국무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버스 부사령관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소파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내란 특검은 지난 7월에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해서 한미 간의 외교적인 긴장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실무회담에서 바로 그 직전에 행정명령 설명식에서 대한민국의 특검에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서 긴장을 한번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만은, 다만 당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화해 분위기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만족을 하고 사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대미 관세 협정에 있어서 회담을 마친 후에 반드시 서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서명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서명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하면 외교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뚜껑 열어보니까 한두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즉불로 현찰로 투자해라. 자, 이런 가운데요. 마침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가 미국의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단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도출했지만 투자금의 성격과 구조 등을 놓고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3개월째 아직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한 일본, 유럽연합보다도 자동차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최대 10% 이상 높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10% 관세가 더 높게 되면은 일본과 한국의 그 자동차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도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또 그 밖에 캠리 이런 혼다에 비해서 경쟁력이 형적이 떨어져요. 같은 가격 같으면 일본 차를 사지 누가 한국 차를 사겠습니까? 가격이 대단히 약하니까 한국의 차들이 일본 차보다도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미국 손님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 관세를 매기면은 싸게 팔 수가 없어요. 현재의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 가격에 비해서 더 싸게 팔게 되면은 허당이죠. 장사해서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현대차를 내놓는데 미국에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은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일본 차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전반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서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트럼프가 얼마나 음흉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기업가이자 사업가예요. 예? 트럼프 호텔이라는 큰 호텔이 몇 개 갖고 있어요. 이 미국에 프랜차이즈로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요.
그런 사업가예요. 대통령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이 사람 사업가라서 능수능란하고 상대를 잘 농락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얼치기 펼치기 뭐 여러 가지 잘합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백종노장에다 능글능글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왜? 지금 보십시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농부들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 예?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예? 만일에 시진핑이가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100% 관세를 때리겠다 좀 이루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뭐라고 합니까? 이틀 전만 하더라도 나는 시진핑과 대단히 화해기한 속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다 말이지. 해놓고는 바로 하루도 되기 전에 시진핑을 또 비난하고 나섰어요. 이런 트럼프입니다. 이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릭에 둘째가라면 소를 정도로 대단히 곤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대했다가는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10,000명 정도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해서 한 1,000명 이상이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만은 북한에 의해서 공산주의 큐바도 바로 미국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큐바도 1,000명 정도가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큐바가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주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어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거나 현재 참전 중인 큐바 국적자가 최소 1,076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우 인디펜드에 따르면 이달 초에 미국은 큐바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 이후에 자신의 군대가 말하면 러시아 군대가 10만 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네? 말하면 푸틴은 전범 중에 전범이에요. 사실 푸틴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정보국에 의해서 체포가 된다면은 푸틴은 미국에 끌려와서 연방교도소에 영원히 거기서 잠들 것입니다. 말하면 히틀러 이후에 가장 악독한 전범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도 10만 명 이상 죽었죠. 우크라이나 군인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민간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 말하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에 자군의 군인들이 딸리니까 모자라니까 네팔과 소말리아 그리고 인도를 비롯해서 큐바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집을 합니다. 한편 북한이 파견한 전문 군인을 취하게 되면 큐바인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이어서 5번째로 많은 외국인을 파견한 것입니다. 한편 이 밖에 또 시리아, 세르비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도 소규모로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벌써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포함해서 동맹국들의 지원 덕분에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 달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그 말이었습니다만 예상을 뒤엎고서 서방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그 원조를 해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젊은 친구들의 그 무장 정신, 자기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그 애국 정신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가운데 동등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국으로 갑니다. 며칠 전에 국정감사가 열렸죠. 그 국정감사에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 요청으로 대법원장 조희대 씨가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가담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독수 전 국무총리와의 사자회동.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나 그린 일 전혀 없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그런 걸 같은 질문을 하느냐. 그게 이제 퇴장하려고 했어요. 이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잠깐 비록했습니다마는 이 건방지기 오만하게 짝이 없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그렇게 큰 권력이라고 입법의 수장도 아니죠. 사실은 이 추미애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나가지 마시오. 우리가 질문할 것이 대단히 많으니까 앉아 계시오. 해서 강금 아닌 강금 90분 동안 법사위 그 안에서 갇혀 있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대법원장은요, 국정감사에 출두해도 의례적인 인사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 퇴장을 여기서는 이석이라고 합니다만 추미애가 참 기가 차지요. 사실 참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그래도 삼부 요인 아닙니까? 행정을 대표하는 대통령, 입법을 대표하는 국회의장,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런 대법원장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개망신을 줬어요. 이거는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너무 순진하신 건지 너무 착한 건지 아주 정치에 너무 환멸을 느껴서 아이고 너희들은 호관다 쌈박질이냐.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저 당끼리 쌈박질만 하니 거기에 좀 환멸을 느꼈겠지요.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갑자기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막무가내식
공천권을 남발하고 그저 뚝하면 거짓말하고 법을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민주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이분이 갑자기 어제 별세했습니다. 별세한 원인은 갑자기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잠시 후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민 전 국회의원이 재판장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게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법부를 훼손시키고 사법부를 망가뜨리려 하는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왜 판사들은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느냐.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여, 분연히 일어나시어 현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사법부의 말살을 기도하는, 그리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 하는 저 무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방치하렵니까?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은 울분을 토로하면서 유언 아닌 유언을 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판사님들이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판사님들이여,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어째 끽 소리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행포에 대해서 수수 반감만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농락하고 모욕하는 헌정사상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처럼 받드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남의 일 보듯이 뒷전이 웬 말입니까?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즉 타성에 젖어서 자신의 일신 아니에만 급급해서 말이죠. 뒷문에 숨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런 무도하고 운동권 출신으로 가득 찬 정치 패거리들이 뭐가 겁나고 무서워서 후환이 두려워 끽소리도 못하고 반감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상민 전 의원의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울분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여, 분연히 일어나라. 여기는 좌파 우파를 가릴 때가 아니지요. 판사님 자신들이 속한 사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과 긍지는 어디에다 팽개쳤습니까? 그냥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현 정부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망갈 염려가 없다 해서 감옥에 넣지 않았죠. 예? 이것도 물론 좌파 진영의 판사가 유모 판사입니다만은 이것도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는 대선 전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씨에게 뭐가 무서워서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구속하지 않았어요. 구속될 수 있는 100%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러나 3심에서 파기환송, 유죄를 인정하는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으로 되돌렸잖아요. 고등법원에서 지난 대선 이전에 5월 10일 날 고등법원 파기환송된 그것이 재판이 열렸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 판결만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당시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 그거를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판사들의 타성에 젖어서 그저 아니란 생각으로 참 안타깝죠. 저 좌파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를 마구 훼손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뜯어 고치고 있는 저 정치 패거리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쫓는 불납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이상민 전 의원의 메시지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 판사님들이여 분연히 일어나시어 공에 찬 하나하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이상은 고 어제 서거하신 전 민주당 소속이며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셨던 오손의 전 국회의원의 현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서서히 53%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현재 중지되거나 연기되어 있는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 판사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5월 16일 시사 프로그램 워싱턴 소리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e ligh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